선문 연송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남명천이 송하되 누더기 중의 콧구멍을 공연히 빼었다가 냉정히 헤아리건댄 조종에 누가 됐네. 고맙게도 장공이 애써 가꾸었기에 동산에 가득 두고 깊은 겨울을 지내노라. 이렇게 노래를 읊었는데, 요거는 이제 지난번에 소개했던 제409칙. 자, 본문을 다시 한번 소개하고 또 이야기해 봅시다. 조주에게 중이 묻되 듣자옵건된 화상께선 남전을 몸소 배웠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니 선사 이르되 진주에서 큰 무가 나느니라. 이런 말을 했거든요. 자, 조주선사의 스승이 이제 남전선사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잘 아시지만, 남전선사, 조주선사. 이제 이 조주선사에게 중이 묻기를 듣자옵건된 화상께서는 남전을 몸소 배웠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전선사를 몸소 배웠음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남전선사에게 법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주가 이제 진주에는 큰 무가 나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 대답에 대해서 근데 법을 받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남전선사의 법을 받았어. 그런데 그래 내가 남전선사에게 법을 받았지 이렇게 대답을 할 수도 있고, 나는 남전선사에게 법을 받지 않았어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법을 받지 않은 건 아니니까 또 법을 받았다 할 수 있고, 또 나는 법을 안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받을 법이 없기 때문에. 받을 법이 없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받을 법이 없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받을 법이라는 것이 자기에게 다 있는 거니까, 자기 자신에게. 어떤 법을 받는 게 아니고, 그래, 맞아.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다. 너도 허공이고, 나도 허공이다. 만약에 허공을 깨달았다면, 너도 허공이고, 나도 허공이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법을 받은 거야, 말하자면.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그러니까 받을 법이 있는 건 아니야.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을 법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듣자옵건된 화상께서 남전을 몸소 배웠음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남전이 법을 안 받았다 이러면 사실은 스승을 저버리는 것이 되잖아. 안 받은 게 아니니까. 또 그래 법을 받았어 이러면 자기를 저버리는 것이 되잖아. 왜냐하면 받을 법이 없는데 법을 받았다고 하니까. 이런 사실을 알면은 뭐라고 말해도 되지만, 근데 여기에서 법을 받았다거나 나는 법을 받지 않았다거나 이런 말을 하면은 여기 질문하는 중의 그 시비거리에 걸려드는 거예요. 마치 고기가 그 낚시에 달린 미끼를 탁 무는 것처럼 이렇게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주성사가 이제 고생 좀 하겠지만, 그런데 조주성사는 정광석화처럼 답을 합니다. 진주에는 큰 무가 나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진주에서 나는 큰 무라는 것은 이제 그 진주의 특산물이야. 아마 그 큰 무라는 것이 진주에서만 나겠지. 말하자면 강한대교는 강한리 앞바다만 있듯이, 그렇죠? 그거하고 강한리 앞바다에는 강한대교가 있느니라, 이 말하고는 똑같아요. 그 말은. 그러면 왜 진주에는 큰 무가 나느니라? 이 큰 무라는 것은 아주 커서 큰 무가 아니고, 이게 나복, 한문으로 하면 나복인데, 나복. 나복이라는 것이 그 중국의 진주라는 곳에서 이 나복이라는 게 그 지명의 특산물이 굉장히 큰 무 하면 벌써 어디다, 진주다, 이렇게 이제 다 아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진주에서 큰 무가 나느니라, 이거는 이제 당연한 말인데, 사실은 당연한 말인데, 그런데 남전선사에게 법을 받은 조주가 왜 법을 받은 거 아니다, 또는 법을 받았다, 이런 말을 안 하고, 그런 말을 안 하는 까닭은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여러분들이 이해를 다 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안 하느냐, 이제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그런 말을 하면 그렇게 걸려드니까 진주에서 큰 무가 나느니라,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요게 이제 가만히 들어보면 요게 은근히 법을 받았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뜻도 있고, 여기에 또 그 진주의 큰 무라는 것이 이제 상징적으로 진주에서 나는 특산물이기는 하지만은 이 진주의 큰 무가 어떤 무냐, 특산물이기도 하지만은 이 진주의 큰 무는 정말 무슨 맛이라고 말할 수 없는 큰 무, 크기를 알 수 없는 큰 무, 빛깔을 알 수 없는 큰 무, 이런 뜻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야 걸려들지가 않지. 걸려들면 왜 안 됩니까? 걸려들면. 정이야, 걸려들면 왜 안 되노? 우리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자꾸 하느냐 하면은 걸려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걸려들면 안 되느냐? 걸려들었다는 것은 모습에 떨어진 거예요. 왜 모습에 떨어지면 안 되노? 모습은 허망한 거예요. 어째서 모습은 허망하노? 어째서 모습은 허망한데? 내가 보는 견해와 다른 사람이 보는 견해가 다 다르니까 모습은 허망합니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것만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여러분들은 깨닫는다 하니까 되게 어려운 걸 깨닫는 줄 아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만 깨달으면 돼. 깨닫는다는 것은 그것만 느껴버리면 돼요. 그렇구나. 그래서 늘 그렇게 느껴버린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렇게 기억한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느껴버린다는 것은 늘 내가 일상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사실을 훤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설사 표현은 이런 표현도 하고 저런 표현도 하지만 사실은 그게 내포되어 있는 거야. 그게 뻔하게, 어떤 경우라도 뻔하게. 근데 그렇게 되어야 걸림이 없잖아요. 그렇게 안 되면 걸림이 있거든. 그렇게 되어야지 일거수일투족이 사면팔방으로 걸림이 없어야지, 시시각각 사면팔방 걸림이 없어야지 가장 일반 중생의 분상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자기 자신의 육신을 버리는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에서도 초연하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옛날에 한 40-50년 전에 내가 들었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스님네들은, 그때는 내가 불교를 잘 모를 때인데, 스님네들은
이 죽을 때 옷을 갈아입는 듯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때는 이해가 안 갔어요, 나도. 야,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고. 어떻게 죽는 문제가 옷 갈아입는 듯이 그렇게 될까.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도 훤하게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뛰어난 거죠. 야정부사 그렇잖아요. 응? 훤하게 하잖아요. 그렇다면. 옷을 갈아입는 듯이 옷을 갈아입는다는 의미를 알잖아요. 응? 그 어찌 알게 됐죠? 응? 그걸 어떻게 알게 됐죠? 그렇겠죠. 뭐 본문을 들었다든지 또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써야지 책을 읽었다든지 뭐 경전을 읽었다든지 그래서 그것을 수긍했겠지 내가. 오 맞아 이렇게 수긍했겠지. 그래야 자기 것이 되잖아요. 근데 수긍은 안 하고 기억만 해가지고 기억만 하면 그거는 안 되죠. 수긍해야지 수긍한 만큼 깨달은 거거든요. 그것도. 이렇게 깨달았다는 표현을 하는데 이 깨달았다는 것이 뭐 요만큼 깨달았느냐 조금 요만큼 깨달았느냐 정말 크게 깨달았느냐 이제는 전혀 이 문제 하나만큼도 의심할 거 없이 크게 깨달았느냐 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지. 깨달은 만큼은 내 것이거든요. 그럼 이제 야정보살이 수긍한 그 깨달음은 이제 변하지 않죠. 어떤 경우라도. 어떤 경우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큰 깨달음이라면, 만약에 큰 깨달음이라면 생사 문제에 있어서 정말 걸림없이 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게 큰 깨달음이 아니라면 지금 생각해보니까 뭐 생사 문제 끝까지 그 별거 아닐 것 같네. 이렇게 그거는 맞는 것 같아. 옷 갈아입는 것이지 않겠나. 왜냐하면은 옷 갈아입을 줄 아는 그 진짜 내 참나라고 하는 것은 죽어질래야 죽어지는 것도 아니고 마치 허공과 같아서 이걸 깨닫는 거잖아요. 그래. 이제 이해하고 깨닫고. 그러니까 내가 깨닫는 만큼 실천을 하거든요. 그런데 깨닫는 만큼 실천하는데 그렇게 깨닫는 만큼 실천하는데 근데 바퀴벌레 한 마리 나타난다고 너무 겁을 내고 이러면 깨닫는 만큼 실천을 못하는 거잖아요, 사실. 지원은 어떤 놈? 바퀴벌레가 지원 바로 양발 사이에 이렇게 쭉 떨어졌다 하면 아무렇지 않나? 그게 그래 안 되는, 그거 그래 안 되구나. 우리 집에서 보니까 원교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게 만만치 않죠. 그게 그 하나의 허망한 모습이라 해놓고 말은 허망한 모습인데 허망한 모습이 잘 안 돼. 그게 명의는 어때? 잘 안 돼. 그럼 우리 그거 연습부터 해야 돼. 다른 거 연습할 거 없다. 매일 올 때마다 바퀴벌레 한 마리 잡아갖고 던져보는 거야. 거기서부터 해야지. 이거 우리 뭐 진짜 연습은 안 하고 엉뚱한 연습만 하고 살았잖아. 지금 그거 바퀴벌레 한 마리 그게 허망한 모습이 안 되는데 뭐가 허망한 모습이 되겠노? 그거 참 회의는 되는? 응? 회의는 되나 안 되나? 응? 바퀴벌레가 갑자기 회인 이 바로 배 쪽으로 이렇게 툭 붙었다. 아무렇지 않게 뭐 이렇게 잡아서 떼나 안 그러면 아이고 이게 뭐고 이러면서 놀래나? 놀래구나. 다 물어봐야 되겠다. 정혜는 어때? 저도 놀래나? 이 가만히서 이 보살애들이 야정보살은 안 놀래죠. 그렇죠. 이 보살애들이 엉뚱한 공부만 하고 있네. 그 요즘 보니까 장난친다고
바퀴벌레 모형도 있고, 뭐, 까제 모형도 있고, 뱀 모형도 있고, 그런 게 많던데. 그거 가지고 단단히 훈련을 좀 시켜야 되겠네, 보니까. 돈 그것도 강조해야 되겠다. 무슨 공부를 쓸데없는 공부만 해가지고 너무 높은 공부만 하니까 낮은 데서 자꾸 걸려드는 모양인데 보니까 참 뭐 웃을 일이다 그렇죠. 한바탕 웃을 일이다 보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잘 안 되니까 한바탕 웃을 일 아이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론적으로 아는 것과 실제 상황에서 이 만만치가 않죠. 보면. 그래서 이제 자꾸 수행을 해야지. 응? 끊임없이 수행을 해야 되는 거지. 응? 자, 남명천이 송하되 누더기 중의 콧구멍을 공연히 깨었다가 냉정히 헤아리 건넨 조종에 누가 됐네. 고맙게도 장공이 애서 가꾸었기에 동산에 가득 두고 깊은 겨울을 지내노라. 누더기 중의 콧구멍을 공연히 깨었다가 이제 누더기 중이 물었잖아요. 조주스님한테 남전을 몸소 배운 건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런데 딱 콧구멍을 깼거든요. 진주에는 큰 무가 나느니라 이렇게 콧구멍을 깼잖아요. 그런데 이 남명천 선사는 그 공연히 콧구멍을 깼단 말이야. 그거, 막 그렇게 콧구멍 깨지 말고 그냥 바퀴벌레 막 10마리쯤 가지고 한번 던져보고, 아이고 피하는지 막 이런 거 보고, 아이고 겁이 나서 벌벌 떠는지 10마리 다 던지든지 뭐. 그렇게 하는 건 낫지 뭐 이런 뜻도 사실은 있는 건데, 냉정히 헤아리 건댄 조종에 누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냉정히 헤아려 보면 조종에 누가 됐다. 그럼 왜 조종에 누가 되었다고 하느냐 이거거든요. 그게 조주선사는 정말 답을 잘했는데 사실은 또 그렇게 평하는 선사들도 있었으니까 정말 답을 잘했다. 역시 조주밖에 없네. 뭐 이렇게 평을 하는 선사도 많이 있었는데 이 남명천 선사는 냉정히 헤아리건대 조종에 누가 됐다 이렇게 했어요. 누를 끼쳤다 조종에. 응? 이 이제 우리 그 참선 세계에 누를 끼쳤다 이 말이야. 냉정히 헤아리 보면 참선 세계에 누를 끼쳤다. 왜 그런지 이유를 잘 알겠죠. 이런 왜 그런지 이유를 뭐 안다고 해서 또 뭐 별거는 없지만은 사실은 그래도 알 거는 알아야 돼. 응? 조정에 왜 누를 끼쳤다고 하느냐? 사실은 조정에 누를 끼쳤다는 이유는 이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많은 걸 깨달을 필요가 없어. 하나밖에 없어. 나의 본래 모습이, 부처님의 본래 모습과 나의 본래 모습은 다르지 않은데, 이 본래 모습이 어떤지, 본래의 모습이 어떤지만 깨달으면, 이제 다른 거 깨달을 것도 없거든. 그것만 깨달으면 되니까. 왜냐하면 다른 것은 본래의 모습이 아닌 다른 것은 왜 깨달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전부 허망한 모습이니까 깨달을 필요가 없는 거지. 허망한 모습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우리가 어느 나라 가니까 그 오로라 같은 거 이런 것도 있고 신기루라고 어디 뭐 과학적으로는 그게 무슨 빛이 산란해가지고 그렇게 없는 모양이 보이는 거. 우리가 제2월 하는 것도 우리 이제 사물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눈을 이렇게 슬쩍 누르면 사물이 두 개로 보인단 말이야. 그럼 사물이 진짜 두 개라서 두 개입니까? 두 개라서 두 개로 보이는 건 아니거든. 그런데 두 개로 보이는 조건 때문에 두 개로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사물들은 허망한 모습이다. 그 다음에 이제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사물들은 사실은 내가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니까 그 사물에 대해서 한 생각을 일으키면 어떤 생각이거나 간에 한 생각을 일으키는 건 나의 생각이란 말이지. 또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대로 다른 사람의 생각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허망한 모습이야. 그게. 그러니까 그것은 전부 믿을 바가 못되고 그것은 깨달을 필요가 없는데 단지 허망한 모습이구나 이래 알면 되지. 그걸 허망한 모습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지. 그러면 허망한 모습이 아닌 것은 뭡니까? 허망한 모습이구나라고 깨달을 줄 아는 그놈이거든. 근데 그놈은 뭐 사실은 표현이 안 된다. 이제 비유를 하죠. 허공과 같아서 표현이 안 된다. 모양이 없기 때문에 표현이 안 된다. 그러나 이제 없는 건 아닌데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자꾸 들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밖에 없다. 이제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부처님의 본래 모습과 온갖 중생의 본래 모습 그것은 표현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표현이 되어지지 않는 것을 건드렸다 이 말이에요. 응? 표현이 되어지지 않는 것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중이 이제 이 조조선사에게 와가지고 남전선사를 몸소 배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가지고 조조선사가 공연히 진주에 큰 모가 나느니라 이 말을 공연히 해가지고 이 참 온갖 수행자들을 들끓게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끄럽게 했다. 냉정히 따져보면 그렇다. 이 남명천 선사가 그 사실을 냉정하게 따져보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남명천 선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냉정히 따져보면. 그럼 왜 그런 말을 했느냐를 생각해보면 남명천 선사를 직접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남명천 선사가 표현한 이 시를 가지고 이제 유추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조종이 누가 됐다. 괜히 그 종의 콧구멍을 끼가지고 조종이 누가 됐다. 그러면 종이 그럼 질문을 했을 때 남전선사를 몸소 배운 게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냥 그 석가세종께서 이제 외도가 물었을 때 양구했거든요. 입을 꾹 다물고 계셨죠. 유마거사가 이제 문수보살이 다 대보살들을 이끌고 와가지고 다 그 중에 이제 도를 깨친 대보살들만 불의법문을 한마디씩 합니다. 뭐 도를 깨친 대보살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 이제 인연 따라 이렇게 한마디씩 합니다. 무슨 보살은 뭐라고, 무슨 보살은 뭐라고 쭉 이제 자기 살림살이를 한마디씩 하고 마지막에 이제 그 보살들이 이제 문수보살에게 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수보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문수보살의 살림살이를 드러내거든요. 그래 내놓고 마지막에 문수보살이 유마거사에게 또 묻습니다. 유마거사에게 이제 살림살이를 물으니까 유마거사가 양보하거든요.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는다. 물론 이제 입을 꾹 다물고 가만히 있는 표현은 그건 건드릴 수가 없다는 표현이에요. 말하자면 건드릴 수가 없다는 표현이지만
또 그것이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쓰게 되고 또 묘용을 부리는 거잖아요. 온갖 일을 다 할 수 있는 거거든.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일이라도 다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면천 선사는 그냥 이걸 꾹 다물고 있으면 좋았을걸. 조정에 누가 앉았을 건데 그렇게 세상이 시끄럽지 않았을 건데 이제 이런 뜻으로 슬쩍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또 남면천 선사가 이런 이제 그 개성을 읊었기 때문에 그 개성을 접한 또 선사가 또 이의가 있으면 남면천 선사를 찾아가겠죠. 찾아가서 따져보겠지만 남면천 선사는 그렇다. 고맙게도 장공이 애써 가꾸었기에 동산에 가득 두고 깊은 겨울을 지내노라. 장공이 이제 누구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장공은 이 한문으로 쓰면은 여기서는 이제 장시성을 이렇게 장시성을 가진 공이 장공이에요. 장시성을 가진 고맙게도 장공이 애써 갖고 이 장공이라는 뜻은 장시성을 가진 채소 가꾸는 소임을 맡은 사람을 장공이라고 했답니다. 채소 가꾸는 소임을 맡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남면천 선사가 고맙게도 장공이 애써 가꾸었기에 채소 가꾸는 소임을 맡은 사람이니까 여기서는 소재가 뭡니까? 채소 중에 진주에서 나는 큰 무잖아요. 진주에서 나는 큰 무를 거론하기 위해서 장공을 이제 들먹였죠. 장공이 큰 무를 정말 참 애써 잘 가꾸었구나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큰 무를 잘 가꾸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큰 무를 잘 가꾸었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잘 다루었다, 잘 가꾸었다. 동산에 가득 두고 깊은 겨울을 지낸다 그랬거든요. 여기는 주제가 지금 진주의 큰 무잖아요. 진주의 큰 무를 잘 가꾸었기 때문에 이 진주의 큰 무는 어떤 무였어요? 진주의 큰 무는 크기가 큰 무입니까? 크기가 작은 무입니까? 이름이 큰 무. 이름이 큰 무지만 알고 보면 크기가 없어. 이 진주의 큰 무는 너무 커서 크기가 없는지 너무 작아서 크기가 없는지 크기가 없어. 그럼 그 말은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다 이 말이거든. 이 진주의 큰 무는 맛도 없어요. 우리가 보통 맛이 없다 이런 게 아니고 맛이 좋다 맛이 없다 맛이 좋다의 반대가 맛이 없다인데 그런 맛이 없다가 아니고 어떤 맛도 없어. 맛이 좋은 것도 아니고 맛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런 맛이야. 맛이 좋은 것도 아니고 맛이 나쁜 것도 아니고 그런 맛. 그런 맛의 무를 잘 가꾸었다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응? 고맙게도 장공이 애써 가꾸었기에. 그러면 이 남면천 선사가 자기가 잘 가꾸었다 이 말이거든요. 응? 고맙게도 장공이 애써 가꾸었기에 진주의 큰 무를 자기가 잘 가꾸었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자신이 조주가 말한 진주의 큰 무가 난다라는 뜻을 너무 잘 안다 이 말이지. 나는 난다. 응? 나는 난다 이 말이지. 가꾸었기에 동산에 가득 두고 깊은 겨울을 지내노라. 자, 그걸 잘 가꾸면 어떻게 됩니까? 동산에 가득 두고 깊은 겨울을 지낼 수 있습니다. 큰 무를 잘 가꾸면. 여기에 말하는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큰 무, 맛있지도 않고 맛이 없지도 않은 큰 무를 잘 가꾸면 어떻게 됩니까? 동산에 가득 두고 깊은 겨울을 지낸다는 뜻은 그걸 잘 가꾸면 어떻게 되죠? 응?
바퀴벌레에 대해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는, 이 시간부터는 벗어나겠지만 벗어나지 못하는 한 사람씩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야기하다 보면 벗어납니다. 틀림없이. 동산에 가득 두고 깊은 겨울을 지낸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 고맙게도 장공이 애써 갖고 큰 물을 애써 잘 갖고 그걸 애써 잘 가꾸면, 동산에 가득 두고 깊은 겨울을 지낸다는 뜻은 그걸 잘 가꾸면, 큰 물을 잘 가꾸면 어떻게 됩니까? 맹이는 어떻게 되노? 큰 물을 잘 가꾸면 허망한 모습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허망한 모습에 떨어진다. 이거 넌 잘 못 깎았네. 응? 정해는 그러는. 그건 무슨 뜻입니까? 걸림없이 걸림없이 산다. 이제 걸림없이 살겠네. 바퀴벌레 안 걸리고 살겠구나. 응? 네. 지원은 그러면 무슨 뜻인데 그게? 무슨 뜻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차라리 이래 이야기해라. 앞으로는 절대 그런 데 안 걸리겠습니다. 바퀴벌레 같은 데 안 걸리겠습니다. 이래 이야기를 해. 응? 그렇잖아. 그런 험한 모습에 걸려드니까 참 그게 왜 걸려들죠? 맹이는 왜 걸려드노? 나는 그걸 알고 싶어. 왜 걸려드는지. 무서운데 왜 무서운데? 움직이고 몸에 오를까 움직이고 몸에 오르면 왜 무서운데? 무서운데 진다고 무서운데 실제로는 그게 움직이고 몸에 붙어도 당장에 그것 때문에 죽는 것도 아니고, 당장에 그것 때문에 뭐 병들어서 들어 눕는 것도 아니고, 당장에 그것 때문에 밥을 못 먹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무서운데 생겼어.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시한 훈련을 해가 안 되겠네, 정말. 어? 참. 뭐, 이 시간 이후부터는 안 그렇겠지만, 이제 험악한 모습을 보는 훈련을 제일 내가 떼기 어려운 훈련부터 해야 되잖아, 사실은. 응? 한 놈 잡아가지고 말려가 매달아놔, 집 앞에. 식탁 앞에. 응? 맨날 쳐다보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고맙게도 장공에서 큰 물을 잘 가꾸었기 때문에 정말 걸림없이 산다 이 말이야. 그런 모습에, 그런 허망한 모습에 걸려들지 않는다, 사실은. 근데 정말 뜻밖이었네, 보니까. 집에 원교가 한 번씩 그 벌레 사서 난 진짜 다른 사람도 그런가 싶었는데, 다른 사람도 그렇네. 진짜인가 그랬으면. 해인신이 송하되 도잠은 평택에서 오직 버들을 길렀고 반학은 하양에서 그저 꽃을 심었건만 어찌 저물어 오는 강 위에 두어 봉우리 푸릇푸릇함이 어부의 집과 어울렸음을 바라본만 같으리요. 이전에 우리 선원에서 야외 부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양산에
무슨 뭐 캠퍼장인데 양산에 무슨 농원인데 그때는 우리 선원에서 야외 뷔페를 이제 한 번씩 1박 2일로 갔는데 두어 칸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밥도 해 먹고 우리가 뭐 작년 재작년인가 또 우리 산성으로 또 야외 뷔페를 갔잖아요. 안 간 지가 이제 1, 2년 된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뭐 밥도 해 먹고 같이 이제 공부 문제도 논하고 뭐 그렇게도 했었는데 근데 바퀴벌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거기는 관리를 잘 안 해가지고 사실은 뭐 한 번씩 바퀴벌레가 나타나지만 난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어떻게 뭐 이렇게 좀 그 당시에 뭐 애들하고 이렇게 좀 장난스럽게 내가 이방 저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내 몸을 숨긴다고 침대 밑에 숨겨야 되겠다 싶어서 침대 밑으로 들어갔는데 새까만 놈이 무더기로 도망을 가는데 그 침대 밑에 있다가 이렇게 숨어 있다가 밖으로 나오는데 수백 마리가 있더라고. 수백 마리가 있는 사이에 내가 몸을 밀어 넣었어요. 그런 경험 한번 해볼랍니까, 여러분들? 근데 싹 도망을 가더라고, 내가. 난 그래서 거기에 바퀴벌레가 그래 많은 줄 몰랐어요. 침대가 하나 있었는데, 침대 밑으로 이렇게 쭉 몸을 숨긴다고 내가 몸을 쭉 밀어 넣으니까, 뭐가 이렇게 싹 파도 물결 치는 것처럼 새까만 놈들이 수백 마리가 샥 흩어지는데, 그중에 한 마리도 안 달라들었어요. 응? 안 달라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왜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내가 경험을 해봤으니까 도망을 가지 안 달라들어요. 여기에. 여러분들을 해치지 않습니다. 모르지, 이제,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좀 안 좋은 그 세균을 이제 옮기면, 음식에 옮기면 그런 게 이제 나중에 좀 지장이 있다. 이래서 이제 그러는 거지. 나머지야 뭐, 바퀴벌레가 어디 당장에 사람을 해칩니까? 해치지도 않은데.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맹인이 그렇게 공부 잘한다고 사람들이 전부 칭찬하는 맹인이 그 바퀴벌레가 징그럽게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징그럽게 생긴 게 뭐 어떤 겁니까? 어떤 게 징그럽게 생긴 거죠? 정에는 징그럽게 생긴 게 뭐 어떻게 생긴 기고? 그럼 뭐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뭐 바퀴벌레 이야기만 해야 되겠다. 그게 어째서 징그럽게 생긴 거고, 그게. 뭐 공부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공부 절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단지, 그 이제 번식해서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세균을 퍼뜨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이제 참 몸에 병이 들고 이러면 고생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잡아야 되고 퇴치해야 되고 이렇지. 어떤 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생물학자는 미래의 양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가장 번식이 잘 되고 만약에 그런 생명체가 그 앞으로 양식이 이제 생산이 잘 안 되고 기후가 자꾸 변화하고 없어진다면 앞으로는 이제 뭘 먹고 사느냐? 곤충을 먹고 살아야 된다. 그 중에서 가장 번식력이 왕성한 놈이 바퀴벌레야. 근데 그 놈이 이제 아주 보면은 어디 지저분한 데서만 살아서 그렇지. 그 놈도 깨끗한 먹이를 주고 아마 기르면 그 상태가 깨끗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저 시골 같은데 농사를 유기농으로 농사 짓고 하면은 메뚜기들이 많이 자란다고.
그러니까 한 5, 60년 전에 어린 시절에는 그게 이제 먹을 것이 많이 없던 시절에 그게 그때는 주로 이제 유기농으로 지었으니까. 왜냐하면 약 친다는 거 이런 걸 생각을 못하고 그 약 같은 것도 너무 비싸고 구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유기농을 짓는 건데 그런 메뚜기가 굉장히 많아요. 벼를 심은 그 사이에 논 사이에 메뚜기가 굉장히 많아. 그러면 메뚜기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길게 엮어서 집에 와서 볶아도 먹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뭐 그런 걸 먹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먹을 것이 없던 시절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메뚜기는 그 논에만 사니까 주로 논에서 뭐 벼이삭 같은 걸 먹는다든지 또 이제 그 주변에 그때는 약을 치고 이렇게 안 하니까 뭐 크게 문제가 없겠죠. 아마 일부 생물학자는 그런 걸 제시를 합니다. 앞으로 기후가 변화하면서 생산이 잘 안 될 거니까 미래에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 미래에 이제 그런 식으로도 될지 모른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게 정말 깨끗한 환경에서 키우면은 정말 양식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내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해주느냐 하면은 너무 고정관념을 갖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공부는 먼데 있는 게 아니다. 가까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그런 모습에 많이 떨어지는 줄은 내가 상상을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에 많이 떨어질 줄은 내가 생각을 못했어요. 정말 공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정말 가까이 있는 공부를 많이 시켜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이 해인신 선사의 송원 보면 도자문 평택에서 평택, 이거는 평택이 아니고 평택, 이건 중국에 있는 지명입니다. 평택에서 오직 버들을 길렀고 반학은 하양에서 그저 꽃을 심었건만, 이 도자미라는 분은 그 중국의 유명한 진나라 사람입니다. 진나라 사람, 반학도 진나라 사람이고, 도자미 중국의 유명한 그 도연명이라는 분이 다른 이름이 이제 도자미인데, 그 평택이라는 곳에서 버들을 길렀겠죠. 실제로 버들을 길렀겠지. 그러니까 해인신 선사가 도자문 평택에서 오직 버들을 길렀고, 유명한 문장가거든요. 도연명. 유명한 문장가인데, 그러면서 뭐 멋진 문장을 이제 지었겠지. 반학은 하양이라는 곳에서 그저 꽃을 심었다. 그렇지만 어찌 저물어 오는 강 위에 두어 봉우리 푸릇푸릇함이 어부의 집과 어울렸음을 바라본만 같으리요. 이러면 해인신이라는 선사지만 도자미 평택에서 오직 버들을 길렀다라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인신 선사가 이제 끄집어내서 비유를 하는 거예요. 도자미 평택에서 버들을 길렀다는 것은 그건 뭐 사실의 이야기일 거고, 또 반학이라는 사람이 하양이라는 곳에서 그저 꽃을 심었다. 그러나 도자미 평택에서 버들을 기를 때 그게 무슨 목적이 있었겠습니까? 목적이 없었겠죠. 버들을 기르는 자체가 좋았겠지. 또 반학이 하양에서 꽃을 심을 때 무슨 다른 목적이 있었겠습니까? 꽃 심는 게 좋았겠지. 그게. 그렇지만 어찌 저물어 오는 강 위에 두어 봉우리 푸릇푸릇함이 어부의 집과 어울렸음을 바라본만 같으리요. 자, 저물어 오는 강 위에 두어 봉우리, 이렇게 봉우리가 두 개가 푸릇푸릇함이 어부의 집하고 이렇게 그림같이 어울리는 것을
그냥 이렇게 바라보만 하겠나. 이제 비록 설사 이 도잠이 버들을 기를 때 뭐 버들을 기른다는 생각 없이 길렀다거나 반알기 하양에서 꽃을 심을 때 꽃을 심는다는 생각 없이 심었다 하더라도 어찌 저물어 오는 강 위에 두 봉우리 푸릇푸릇함이 어버이 집과 쭉 어울림을 바라본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 광경만 해도 그게 무슨 뭐 다른 목적이 있겠으며 거기에 뭐 좋다 나쁘다 생각이 있겠습니까? 그저 걸림없이 사는 것입니다. 걸림없는 일일 뿐. 그래서 결국은 그게 한가로운 그런 광경이잖아요. 한가로운 광경인데 그런 한가로운 풍경을 쳐다보면서 한가롭다는 생각조차 일으키지 않는단 말이지. 누가? 해인신선사. 자기 자신의 살림살이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나는 또 이제 도잠은 평택에서 오직 버들만 길렀는데 뭐 기른다는 생각 없이 기름 없이 길렀겠지. 반학은 하양에서 그저 꽃만 심었겠지. 그럼 심는다는 생각 없이 뭐 꽃에 대한 어떤 그 뒤에 어떤 모습에 대한 목적 없이 심었겠지. 그러나 나는 저물어 오는 강 위에 두 봉우리 푸릇푸릇함이 어부의 집과 어울려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산다 이 말이야. 바라보면서 그렇게 꼭 뭐 도모 아닌 도모를 하지 않더라도 나는 그저 인연 따라 한 세상 산다. 한가롭다는 생각도 없이 한가로운 그 속에 산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해신선사는 그렇게 산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결국은 이 중이 조주선사에게 스승인 남전선사의 법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몸소 뵙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은 법을 받았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던졌을 때 조주선사가 진주에 큰 무가 나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은 단지 이제 법을 받았다, 법을 받지 않았다라는 문제가 걸려있는 이제 그런 문제를 두고 해이신 선사는 법을 받았거나 법을 받지 않았거나 그게 무슨 관계가 있겠노? 나는 그저 한 세상 인연 따라 그냥 한가롭다는 생각 없이 한가롭게 그냥 산다. 넌 자신의 살림살이를 이제 꺼집어낸 거예요. 원영룡이 성하되 원영룡 선사의 송 진주의 무는 저절로 별다르니 입을 모아 분명하게 쓰리 남에게 말하네. 복이 얇은 천재는 오히려 믿지 않건만 무 한 개 달아보면 두색은 나간다. 원영룡이 송하되 진주의 무는 저절로 별다르니 진주의 무는 저절로 왜 별다릅니까? 조주선사가 진주의 무라는 것을 덜먹여서 별다른 겁니까? 아니면 어째서 별다릅니까? 저절로 별다르다. 보통 우리가 무라면 여기는 진주의 무가 별다르다고 한 것이 진주의 특산물이니까 별다르구나. 이래서 별다르다는 뜻일까요? 그러면 광안리 앞바다에 광안리 앞바다에 광안대교가 있느니라 라고 했을 때 광안리 앞바다에 광안대교는 별다르니 어째서 별다르죠?
만약에 그렇게 표현했다면 명의는 어째서 별다르노? 강한대교 앞바다를 지을 때 바퀴벌레 모양으로 지었어.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야. 그럼 별다를까? 응? 만약에 광안대교가 별다르니 라고 했을 때 어째서 별다를까? 그렇다면 어째서 별다를까? 광안대교가 길지도 않고 짧지가 않기 때문에 별다르다. 근데 때로는 길게 보고 짧게 본다 아이가. 응? 그걸 바퀴벌레 모양으로 지었다 합시다 그래. 광안대교를. 별다르잖아. 다른 다리보다. 바퀴벌레도 않게 지었으니까. 그러면 강한대교 올라갈 때마다 아이고 징그러워라 이러면서 지나가겠네. 그런 거가. 그리 하지 말라는 거지. 별다른 게 아니니까. 그런데 별다르다는 뜻은 진주의 무는 저절로 별다르다는 뜻은 진주의 무가 유명해서 별다른 게 아니고 진주의 무는 알고 보면 어떤 맛도 없다.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맛있지도 않고 맛없지도 않고 그래서 별다르다. 이렇게 잘 알면서 이렇게 대답을 잘하면서 왜 별다른 것만 기억하는지. 물론 이제 그게 완벽하면 부처지. 사실은 그게 이제 좀 잘 안 되니까 또 훈련을 해야지. 훈련을 다각도로 시켜야 되겠어 보니까. 실질적인 훈련도 시키고. 그게 뭐 여태까지 그래 왔는데 만약에 오늘까지 뭐 좀 징그럽게 생각해 왔는데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는데 내일 아침에 갑자기 그게 싹 없어졌다. 그러면 크게 깨달은 거지. 응? 그렇잖아. 싹 없어졌다. 정말 아무렇지 않다면 그건 부처지. 그건. 그러니까 수행을 하는 거지. 그렇게 안 되니까. 그렇게 걸려드니까. 그렇게 걸려드는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수행을 안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걸려들지 않으면 일부러 수행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할 거 없어. 그냥 하면서 한 세상 그냥 살면 돼. 그러니까 이제 걸려드니까 이제 수행을 하는 거지. 진주무는 저절로 별다르니 입을 모아 분명하게 쓰리 남에게 말하네. 그러니까 이제 입을 모아 분명하게 남에게 말한다는 것은 이제 그 조주선사가 진주에는 큰 무가 난다 이 말에는 분명한 뜻이 있다 이 말이야. 분명한 뜻이 있으니 번역용은 분명한 뜻을 안다 이 말이거든요. 복이 얇은 천재는 오히려 믿지 않건만 그 분명한 뜻을 복이 얇은 천재는 오히려 안 믿어. 천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설명되어져 있기를 그 인연이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 만든 인연이 너무 고약해서 성불하기 힘든 중생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 그게 천재야. 그러니까 성불하기 힘든 천재는 오히려 믿지 않아. 믿지 않지만 한 개 달아보면 두세 번 나간다. 무 한 개 달아보면 두세 번 나간다. 믿지 않지만은 사실은 알고 보면 무 한 건을 달아보면 두세 번이 나가. 그게. 무가 사실은 맛있지도 않고 맛없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그런 무지만은 실제로 달아보면 두세 번 나간다. 왜냐하면은 사실을 사실대로 알자 이런 뜻이에요. 사실을 사실대로 아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친 거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우리가 깨닫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럼 사실은 뭡니까? 요즘 뭐 사실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요즘 막 전부 영어를 써가지고 이런 팩트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그러면 진짜 팩트는 뭡니까? 진짜 팩트는, 진짜 사실. 진짜 사실은 뭡니까? 진짜 사실은 다른 거는 사실이 아닐지라도 진짜 사실은 부처님의 본래의 모습, 진짜 모습과 중생의 진짜 모습은 다르지 않다. 이거잖아. 진짜 사실이잖아, 이건. 또, 그 진짜 모습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다. 진짜 모습은.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허공과 같아서 모양이 아닐 뿐이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다. 아무것도 없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은 뭐 손가락에 감각을 느낄 수도 있고 또 뭐 사지가 마비된 사람은 또 꿈도 꿀 수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못할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원영용 선사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